갑작스러운 산업재해는 평온하던 일상을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습니다. 몸의 고통도 감내하기 힘들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비와 치료비,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근로자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산재 근로자와 그 유족들이 경제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망의 핵심 중 하나로 산재보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근로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명확합니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하고 그 가족들이 교육이나 주거 같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이 사업은 더욱 촘촘해진 복지체계를 통해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을 넘어 다시 일터로 복귀하려는 근로자의 의지를 북돋우고 사회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근로자의 유족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 중 장애, 등급 1호에서 9호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도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져서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분들이나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하여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역시 생활의 안정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소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하는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저소득 근로자나 다자녀 가구처럼 도움이 더 절실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이 배정됩니다. 이는 고용 안정망이 가장 취약한 곳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나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있습니다. 수술비나 입원비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입니다. 또한 자녀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교육비 항목이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다음 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가족의 대소사를 챙기는 데 필요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혼례비, 그리고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중히 예우하기 위한 장례비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 개량비나 거동이 불편한 산재, 장애인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차량, 구입비 등 산재 근로자의 삶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는 다양한 종목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안심일터라는 큰 목표 아래 움직입니다.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다시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고용 안정망이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무엇보다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낮은 금리에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과 이자, 부담 때문에 고민하던 분들에게 연 1.5% 수준의 초저금리는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이 낮은 금리는 단순히 비용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로 인해 경제적 활력이 떨어진 가정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국가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2026년 현재에도 이 기조는 유지되어 산재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돈을 갚아나가는 방식 또한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보통 1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고 아주 적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둡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소득이 줄어든 초기 1년 동안은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는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내는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나누어 갚을 수 있기에 당장의 큰 목돈 마련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제도 안에서는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 제도를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정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복잡한 담보 설정 없이도 융자가 가능하여 신용도가 낮거나 재산이 부족한 산재 근로자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의 통로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별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의료비의 경우 단순히 약을 사는 비용이 아니라 병원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수증을 챙겨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혼례비와 장례비 역시 기한이 중요합니다. 기쁜 날이나 슬픈 날 모두 예식일이나 사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학자금은 해당 학기 중에 신청해야 하므로 등록금 고지서를 받는 즉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고치거나 차를 사는 경우에도 증빙이 핵심입니다. 주택개량비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을 수리할 때 견적서와 함께 신청하며 산재 장애인을 위한 차량 구입비는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인 만큼 본인 명의의 차량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부 항목들은 산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인 근로복지넷을 통해 언제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서류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올릴 수 있어 몸이 불편한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거지 근처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친절한 상담원들이 서류 준비부터 접수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은 신청자의 산재 등급과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먼저 돌아가도록 공정하게 심사하며 승인이 나면 지정된 은행을 통해 약정을 맺고 자금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근로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고용안정망의 약속입니다. 안심일터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신청하는 모든 분에게 즉시 지급되는 무한정의 재원은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절실한 곳에 먼저 전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 결정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이 우선순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신청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발의 가장 큰 잣대는 장애 등급입니다.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즉 1호에 가까울수록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여 높은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산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 수급권자분들도 최우선 순위로 고려됩니다. 소득 수준 역시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데 이는 저소득 산재 근로자 가구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고용안정망의 핵심 원칙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 가구나 장기 요양 중인 분들, 그리고 이전에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에게는 추가적인 점수가 주어집니다. 반면 과거에 이미 많은 금액을 융자받았거나 상환 과정에서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례대로 기회가 돌아오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정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수급과 용도 외 사용에 관한 경고입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오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빌린 자금을 신청 목적과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하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급된 자금은 즉시 회수되며 향후 수년 동안 공단의 모든 복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산재 근로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엄격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 등급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단에서 승인이 났더라도 최종적으로 은행과의 약정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때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정보상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면 융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의 신용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 사회는 산재 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숙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심일터라는 슬로건은 단순히 사고가 없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까지가 진정한 안심일터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산재 근로자와 가족 여러분, 갑작스러운 시련 앞에 잠시 걸음이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마련한 이 촘촘한 고용 안정망이 여러분의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생활안정자금 융자 정보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계신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빠른 쾌유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이드였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